옛날에 공각기동대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오이시마모루. 아니 그냥 오락자.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척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안 한 7과 정도에라도 입사하고 싶은 인싸입니다. 공무원이 꿈이시다. 꿈까진 아니고 뭐라도 공부해야 돼요. 에듀윌. 서울사이버대학부터 가셔야죠. 나 지금 무시하는 거니? 고졸이라고? 코로나 시국이 끝날 줄 알았지만 조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득보고 있는 기업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에 업데이트된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SAC 2045.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 팬더에서 오시마모루 버전의 이 공각기동대는 많이 있습니다. 오시마모루 감독판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옛날 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 쿠사다기 모토코를 모코토라고 잘못 말하고 표기한 점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공각기동대를 보지 않았거나 막 입문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좀 가이드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작은 시로 마사무네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책이에요. 89년에서 90년대 초반에 연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정신이 네트워크에 업로드되는 이 전내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작품의 거의 전반적인 테마는 전내화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를 중심으로 그녀가 속한 조직 공안 국가가 담당하는 이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공안 국가가 다루고 있는 테러 사건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전내화 혹은 이제 그런 의체들 혹은 이제 뭐 최신 사이버 기술로 일으키는 테러들에 대한 대응이에요. 공각기동대의 공각, 이게 뭐냐? 암슈트, 외골격 갑옷, 쉽게 말하면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이제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타치코마, 거미같이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공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화책은 89년에 시작을 했고 영화판이 나올 때 우리나라에 다 정발이 된 상태인데 2012년에 공각의 판도라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됐어요. 하지만 세계관만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대표적인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오시마모루 버전의 95년 극장판이고, 그리고 그 후속작인 이노센스도 있는데 이 이노센스는 사실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려요. 무거웠죠. 주제의식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오시마모루 버전은 그냥 오시마모루의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공각기동대의 어떤 지금의 위치를 많이 세운 건 오시마모루 감독의 작품들이죠. 그렇죠. 굳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95년작은 한 번은 꼭 보셔야 될, 애니메이션을 내가 좀 안다라고 잘난 체 하고 싶으면 꼭 봐야 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한 번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카미야마 킨지 감독이 담당한 TV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SAC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요거는 이제 오시마모루 버전에서 인형사, 요거를 만나지 않은 쿠사나기 소령의 또 다른 미래, 수사물 시리즈, 형사물 시리즈, 그런 거를 좀 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러한 그 느와르 향과 수사물의 향,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극장판보다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각기동대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세카치츠카라는 분이 만든 버전이 있어요. 공각기동대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가 소령으로 불리기 전, 그리고 이 공안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선 작품들하고 또 다르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키세 카즈치카라는 분은 한 번은 언급하고 가야 되는 분입니다. 대형 팬더에서 소개했던 작화가 쩔었던 애니메이션들은 항상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패트레이버 극장판, 캬하! 그리고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과 같이 굵직한 애니메이션의 작화 감독이었어요. 작화 표현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 분이 담당한 작품들만 봐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굵직한 작품은 거의 다 봤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임드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판, 영화판이 있습니다. 보진 않았습니다. 안 봤어요? 그때 소개만 하고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봤죠. 이제 봤는데 오시마모루 감독 버전에다가 SAC에 나오는 웃는 남자, 그리고 쿠제라는 친구를 짬뽕시키고,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부분만 일단 짬뽕 시키려고 했네요. 그쵸. 근데 요 버전은
많은 거를 시도를 했지만 주제의식이 많이 비껴나갔다?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이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은 전내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딥하게 다뤘던 게 95년 버전인데 요거는 전내화보다는 의체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된 모습이에요. 전내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그런 부제가 사실은 껍질 안에 있는 영혼, 네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바라는 게 뭐냐, 꿈꾸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테마가 조금 빠진 게 영화판의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 재미를 떠나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 이제 SAC 2045는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1년 뒤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작을 담당한 카미야마 켄지 감독과 새로 투입된 아라마키 신지, 이렇게 두 감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초반부가 아라마키 신지다. 그리고 후반부가 이 카미야마 켄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좀 티 나는 것 같아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좀 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아라마키 신지 감독이 누구냐? 시로 마사무네의 작품인 애플시드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3D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해온 분입니다. 일본에서 사실 3D 애니메이션이 이게 대중화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대형 팬더 리뷰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뭐 그나마 아인을 필두로 해서 TV 애니메이션에 이제 3D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아라마키 신지 감독은 2010년에 헤일로 레전즈 여기서 이제 3D를 차용해서 한번 썼었고 그 다음에 2014년 애플시드 알파 그리고 2015년에 에반게리온 어나더 임팩트 짧게 혹은 길게 담당하면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경력이 있고요. 지금 프로덕션 IG와 함께 제작으로 올라가 있는 솔라 디지털 아츠 측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가 처음으로 요번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함께 했던 게 있어요. 2019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울트라맨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때 우리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걸 한 해 만에. 그 버전을 이 둘이 같이 한번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조합으로 이 공각기동대도 제작하게 되었다. 뭐 이게 스포일러라기보다 조금 펌프를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초반에 경제 붕괴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일본의 그 나라로서의 위상이 되게 떨어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공안 국가 덕분에 조금 체면치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 약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일단 총리가 미국 출신이 됐죠. 일본 정치인들이 보면은 까는 내용이죠.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지금 현재 사실 일본한테 저 정도를 느끼거든요. 역시 공각기동대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공각기동대는 사실 2D 작품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95년 작품만 해도 2D의 정점, 그렇죠. 이렇게 불리는 작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공각기동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한데 3D 애니메이션 품질이 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좀 유행하는 핸드폰 게임의 인게임, 시네마틱 말고 인게임 모습의 모델링이었어요. 그래픽적으로 액션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경이 너무 성의 없어요. 플스2 게임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 이런 게 거슬리는 순간부터 지금 내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캐릭터만 빼고 봤을 때. 그리고 차 모델링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너무 장난감스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3D 퀄리티가 좋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던 느낌이 있고요. 가장 안 좋은 점, 캐릭터들의 표정이 안 보여요. 2D 특유의 표정들이 우리 애니메이션 팬들한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 캐릭터의 감정이 이렇구나, 이 성우의 연기와 함께 합쳐져서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공안 국가 친구들이 표정이 다양하진 않죠. 과묵해서 공안 국가 캐릭터는 괜찮았는데 새로 투입된 신캐릭터가 있어요. 푸린이라고. 과하죠. 그 친구는 투머치죠. 그 친구는 사실 2D에서도 거의 막 리액션 담당이에요. 덜렁이죠, 덜렁이. 존박씨 같이. 카메라 치우라고. 2D에 잘 어울리는 표정이지 그걸 3D로 하기엔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았어요. 캐릭터 연출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우들의 연기를 한참 못 따라왔다. 그래픽적으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간형 캐릭터들보다 타치코마 친구들의 감정이 더 풍부하다고 느꼈어요. 원래 풍부한 친구들이지만 더 인간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도 뭐 비슷한데 솔직히 그래픽만 놓고 보면 요즘 3D 애니메이션과 비교하기에 너무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고 또봇이 닮았다 라고 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또봇도 못 만든 건 아니에요. 인기도 많았고 괜찮았어요. 근데 또봇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쉐이딩이나 이런 것도 잘 표현했고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머리카락이 떡이 져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안타까웠죠. 근데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타협선이었다라고 하면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한 흔적은 보여요. 인썸은 이제 아까 총기 액션을 얘기했지만 저는 인체의 동선이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제 이 스토리상 탈인간이 된 네. 양반들이 나와요. 처음 이제 만난 포스트 휴먼이 안 돼, 나 명장면이란 말이야. 여기 명장면을 뽑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뽑는 명장면이란 말이야. 어쨌든 살짝만 언급할게요. 어쨌든 알몸으로 이제 총알을 피하고 이러는데 안 돼. 인간이나 아니면 그 네. 차 같은 거에 무게감? 이런 게 되게 안 느껴져요. 공항에서 쫓기는 장면 중에 예.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의 그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 그냥 난 3D로 만든 그냥 캐릭터요 라는 걸 이렇게 티내면서 자빠지는 그런 게 보여져서 좀 그런 건 거슬렸고 그나마 조금 그 몸을 쓰는 액션 중에 괜찮았던 거는 후선하기 소령하고 포스트 휴먼하고 같이 껌추하는 장면은 그나마 좀 볼만했어요. 저는 근데 맨몸 액션들은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끝나고 엔딩이 나오는 순간에 엔딩에서 그 예쁜 후선하기 소령을 한번 보는 순간 화가 나요. 왜 이거 2D로 안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고요. 다행인 점은 작품 내용이 좋아서 보다 보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 정도예요. 그나마 스토리가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혹시 이게 기존 공각기동대 팬들이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존의 팬분들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TV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 상대적으로 좀 공안 국가가 활약하는 어떤 형사물, 액션물로서 공각기동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르면은 제일 처음에 극장판으로 나왔을 때 봤던 공각기동대의 어떤 그 철학적인 무거운 주제의식에 반한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면 전자의 TV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예스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적인 흥미도는 한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어떤 수사물을 보는 듯한 느낌과 액션들은 너무 좋았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너무 좋았고, 반면에 의미부여를 많이 했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좀 상대적으로 여기서 뭔가 딥하게 주제의식을 파고 들어가기에는 이번에 일으킨 사건들이 좀 얕았다. 그래서 그 두 분류에 따라서 재미의 유무는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TV 시리즈의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재밌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 팬들이 보기에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AC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이게 감정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휴먼을 비롯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그 연결고리 이런 걸 수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공안 국가의 이야기가 이전 작품들처럼 미래지향적이고 그냥 재밌게 잘 흘러가는 편이기 때문에 인썸은 그런 게 조금 라이트했다고 하지만 저는 뭐 이 3D 그래픽만 극복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1에 되게 재밌는 떡밥을 뿌리고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2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감을 충분히 잘 줬습니다. 시즌 1으로서 하는 기능은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이제 각자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개인적인 감상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설정이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적금에 비유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요소를 집어넣어도 괜찮고 사회적인 요소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만큼 애초에 이 공각기동대라는 IP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설정의 틀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풀렸어야 돼요. 제가 보면서 터미네이터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으니까 터미네이터도 딱 2까지 좀 우리가 전설로 치잖아요. 제네시스 쳐요? 안 치잖아요. 봐봐. 쉽게 입이 안 떨어지잖아. 하지만 다크 페이트를 보고 난다면 그것 또한 명작이었다? 다시 보니 선녀였다. 하지만 다시 봐도 선녀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터미네이터보다는 훨씬 이 IP 유지를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하다. 잘못되면은 터미네이터처럼 될 뻔했다. 아까 말했던 그 총알 피하는 네네. 맨몸 액션 있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보면서. 인간미가 없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대체로 포스트 휴먼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괴이함으로 다가오는 거는 이번 작품 보면서 가장 전두엽이 짜릿했던 순간이에요. 야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하면서 그때부터 재밌다서 되게 시작했어요. 에피소드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여론 재판하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전례를 다 태워서 이 좋아요랑 싫어요를 눌러가지고 동시에 눌러서 검증할 수 없는 사법제도를 어떻게든 앱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예 없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기능도 공각기동대의 타이틀을 달고 훌륭히 했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는 안 간다.
하지만 그래픽으로는 깐다. 인썸의 얘기를 바로 이어서 얘기해보면은 아까 등장한 사람들끼리 전내에서 심판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단지 중학생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싱크폴에 관련된 이야기들, 요거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2D로 봤으면 더 끔찍했을 수도 있겠지만 3D라서 오히려 괜찮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만 있고 이렇게 눈, 코, 입이 없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거든요. 전내 해킹을 표현한 거잖아요. 연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공각기동대, 그러니까 웃는 남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었던 느낌이랑 되게 유사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잘 짜여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타치코마들이 되게 귀엽게 잘 그려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되게 동의합니다. 특히 이 시리즈의 명대사예요. 우리는 병렬을 주장한다. 네, 요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타치코마들만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가 가장 마음이 풀어지죠, 이 작품에서. 그런데 투린이라는 캐릭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없어도 되지 않았나. 바토를 위한, 바토에 의한 어떤 헌정 캐릭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즌 2에 이 캐릭터가 뭔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시즌 1에는 연락 거슬린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전에 뭐 저는 초반 후반 그런 뭐 애니메이션적인 퀄리티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앞이랑 뒤랑 잘 안 붙어요. 혼란한 정세와 정치 상황을 막 보여주고 공안 국가가 해체를 해서 해외에서 용병 활동을 하는 걸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세계관이 확장됐구나. 일본 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배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액션 활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딱 그거거든요. 시즌 초반부를 빼면 별 차이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의 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끈 거예요. 사실 이 앞부분을 축소하고 후반에 그 재밌었던 그 싱크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가져왔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 시즌 1 안에 담겨진 얘기 밀도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공각기 동네는 재밌었다. 야구가 개막했잖아요. 네. 한화 짤방을 보고서 너무 승리에 대한 프레임에 우리를 가둬버린 건 아닐까라는 그 신박한 해설을 보고, 내가 굳이 드리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내가 웃겨야 된다는 프레임에 내 스스로를 가둔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동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셨어요.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 악을 쓰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기필코 오늘은 안 웃겨야지 하고 나오냐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행보를 보면 선생님은 안 웃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게 더 많았지. 야, 여기 공각기동대에서 웃는 남자는 범죄자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저희가 공각기동대 SAC 2045 소개해드렸고, 시즌2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더 시즌이 나오면은 그런 걸 통틀어서 한번 분석해보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ADBC